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주현입니다. 오늘 벌써 4차 연령통합 세대연대의 그 정책 포럼인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노인 인권과 노인 혐오의 실태와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제가 에이지즘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연령주의라고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연령 차별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연령주의에 관한 연구를 그래도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 한국 사회에서 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라든가 그리고 인권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혐오의 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오늘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노인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경로 효친이라든가 그 굉장히 전통적이고 견고한 사회적 가치에 둘러싸여서 구성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그 사회적 공경이라든가 부양 의무가 굉장히 당연시 되어 왔죠. 그렇지만 현재 한국 사회 내부에서 그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 체계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감되지 않는 지 오래됐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경로효친 사상으로는 이젠 더 이상 한국 노인들의 사회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 위기론을 이슈로 해서 한국 노년 상황이 국제적 수준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이런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가치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노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 이제 연령주의, 연령차별의 논의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실제 노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노인들에 대한 차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노동 지위에서 연령차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양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의존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안한 가족 관계, 노인과의 갈등, 그리고 심각하게는 학대 상황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사회 문화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혐오로 이제 나타날 텐데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노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연령주의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서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1969년에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형화하고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을 정하고 차별화하는 과정을 이제 연령주의라고 정의를 하면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연령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예는 굉장히 추하고 고집이 세고 비생산적이라는 것과 같은 편견을 형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음이 이제 늙음보다는 더 낫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 이제 연령주의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는 이제 이벌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버틀러가 한 연령주의가 좀 오래됐으니까 최근에 연령주의에 관련된 27개의 선행 연구를 리뷰를 하면서 새롭게 대안적인 연령주의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생물학적인 연령이나 노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에서는 또 긍정적인 편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가 차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연령주의인데, 주의할 것은 이 연령주의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수준에 있어서 미시적이거나 중시적이고 그리고 거시적 수준에서 연령주의가 나타난다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논의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연령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연대기적 연령, 우리가 그 매년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어가는 나이와 같은 이 연대기적 연령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의 연령 집단,
여기서 이제 특정의 연령 집단의 경우에 저는 이제 고령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지만 사실은 어느 연령 집단이든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 나름대로의 그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연령 집단으로부터 그들의 사회적 기회나 자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장치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제공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할 때 이것을 연령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령주의 관련 이론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관련 이론들을 활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접근 방법을 미시적 수준, 중시적 수준, 거시적 수준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시적 수준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개인의 심리라든가 행동적 측면에서 연령주의가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고요. 중시적 수준은 다양한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연령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 수준은 이제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연령주의 관련 이론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께서 좀 흥미로운 그 연령주의의 그 개념을 좀 잡을 수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인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죽음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 모두가 가지는 공포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노인의 존재가 연상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을 향해서 좀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제 연령주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중시적 수준에서 연령 분리 이론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 연령 분리 이론은 생애 단계 중에서 특정 연령 시기에 제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연령을 구분하는 것을 연령 분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연령 분리는 뭐 학교 입학이라든가 직장 퇴직 시점 같은 것을 통해서 생물학적 연령의 구분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공간적 연령 분리는 뭐 연령에 따라서 요양원이라든가 노인생활시설 또는 뭐 젊은이들이 특정 그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문화적 연령 분리는 연령대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든가 통용되는 유머가 다르다든가 뭐 이런 문화에서도 연령 분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연령 분리 이론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문화적인 연령 분리는 그 제도를 만든다든가 또는 정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의 선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연령 분리를 통해서 중시적 수준에서 세대 간의 자유로운 만남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좀 차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연령 분리 이론에서 이제 그 연령주의의 심각한 현상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갈등 이론도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혐오나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가 노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이제 무너졌을 때 세대 간 갈등이 이제 촉발된다라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가지는 기대가 뭐냐면 노인은 노인다워야 한다라는 정체감이 있는데 그 노인다운 정체감이 무너졌을 때 또는 젊은 세대가 생각했을 때 노인 세대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이랬을 때 이제 기대가 무너지면서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30년대 이제 서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30년대만 해도 노인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어떤 수혜의 집단이었다고 한다면 1970년대 이후부터는 노인들이 젊은 세대의 어떤 기회나 예산을 빼앗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존재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더 촉발되는 그런 측면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제 노인에게 뭐 복지가 집중이 된다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든가 경제력이 좀 두드러진다든가 또는 정치적으로는 노인 유권자들이 정책적 지위를 점유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 세대 갈등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최근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인을 굉장히 취약한 동질적 집단으로 이제 구분하면서 예를 들어 초기에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노인들이 코로나에 취약하면서 마치 코로나가 노인만의 전염병인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이제 퍼졌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면서 노인 갈등이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세대 갈등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거시적 수준의 근대화 이론은 아무래도 현대 자본주의가 노인을 이제 비생산적인 또는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가정을 할 때 연령주의가 이제 생산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이제 연령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 이론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이 노년 담론에서의 연령주의를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될까? 그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령주의를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왔는데요. 저는 사실 연령주의에 대한 주목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노인 세대를,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 담론의 등장, 또는 안티에이징, 활력적인 노화, 또는 생산적 노화, 이런 아주 근사한 수사로 인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건강한 베이비부머 노인들로부터의 스스로의 욕구에 의해서도 성공적 노화 담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것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지 못한 노인들, 이런 특정 노인들의 상태를 표준화하면서 신체적 건강이라든가 기능적 능력 또는 독립성, 이런 기준에 미달되는 노인들은 주변화되고, 또는 그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더 강화되고 사회적 배제나 박탈감이 커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연령주의와 좀 결합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애 과정의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누구든 늙을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노인 집단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했던 기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나이나 일의 기초에서 지나치게 불평등한 것들을 인식시켜서 결합시키는 그 노인들의 종속적인 지위를 강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 노화 담론의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어두운 측면에서는 에이지즘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연령주의에 대한 담론들의 연구와 함께 저는 실제 구체적으로 연령주의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령주의의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령주의 관련된 척도가 서구에서는 개발이 됐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척도라는 게 이제 자와 같은 건데요. 실제 우리 사회가 연령주의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척도를 좀 만들어 봤고, 이 척도를 활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연령주의 실태 조사를 이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연령주의의 실태는 전반적으로 이제 유사한 실태이긴 하지만 몇몇의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인이 굉장히 인색하고 돈을 숨겨놓는다고 생각한다는 특성에서는 일본이 더 한국보다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과 따로 살고 싶다라든가 주거 공간이 따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들은 한국은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고령화가 좀 덜 진행됐기 때문에 일본은 개인 생활 곳곳에서 고령자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생활에서 그 고령자들을 배제하는 의식이 강했고, 한국은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전체 집단 생활 속에서 고령자들을 이제 배제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난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실제 한국과 일본의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라는 회귀 분석 결과가 있는데요. 다른 요인들은 그냥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청년 세대와의 관계라든가 청년 세대와의 어떤 차이들을 보는 게 오늘의 핵심이니까, 보면 고령자와의 교류 경험, 이 이제 조사가 40세 미만까지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고령자의 교류 경험에서 보면 기준이 고령자 경험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없느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원봉사나 모임에서 만나거나 직장에서 교류를 하거나 일상적인 동거를 하는 경우에 한국과 일본 모두 연령주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이지즘의 그 인덱스 작업과 국제 비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차별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정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어떤 격차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노인 차별에 대해서 연구가 주로 이제 주관적인 차별 상황을 인식했는데, 물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에이지즘 척도가 그런 것인데요. 객관적인 어떤 사회 문화적인 차별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 여성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 집단과의 격차를 드러내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 지표를 개발하고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비교를 수행했던 것처럼 노인 집단도 젊은 세대와의 어떤 격차를 가지고 이제 차별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어떤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공신력 있고 객관성 있고 국가 비교가 가능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 척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시간상 구체적인 척도를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하위 도메인이 이제 5개 정도, 경제적인 건강,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사회 참여 측면에서 젊은 집단과 젊은 층의 집단과 나이 든 집단의 차이를 좀 가지고 경제적 지표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과인데요. OECD 15개 자료의 한계상 OECD 국가들 다 할 수는 없었고 15개 국가들을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인 전체 그 순위는 한국이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연령주의가 심각하다는 건데, 한국이 2위를 차지해서 터키 다음으로 연령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로 나타났고요. 그 도메인상에서 보면 경제적인 그 수준에서의 그 연령 차별이 한국이 굉장히 높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사실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고용에서는 또 15개 국가 중에 15위를 차지해서 고용 영역에서는 그 연령주의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다른 나라는 이제 뭐 설명을 제외한다면 한국 상황만 보자면 이 부분은 사실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노인들은 나이 들어서까지 굉장히 그 고령까지도 더 그 나이를 그러니까 일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 고용 수준에서 또는 고용 지위에서 연령주의가 좀 낮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높은 것 때문에 고용 수준이 낮지만 경제적 수준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준에서는 그 배제나 차별의 경험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대와 70대를 비교하는 그 연령 집단의 태도를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연령 집단에 대한 태도라든가 아니면 연령 통합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대와 그다음 70대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한 연구에서 보면 이제 구체적인 그 통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만, 이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연령 통합 인식에 있어서는 청년 집단이 노년 집단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이제 보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그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에게 있어서 연령 통합, 그러니까 연령 규범이 좀 더 평등하게 얘기되는 그 연령 통합 인식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집단이 이제 노년 집단보다 연령 통합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도 연령 집단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은 70대와 20대 사이에 좀 그 차이가 좀 나타나고, 특히 20대에서 부정적인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연령 집단별로 연령 통합 또는 그 연령 통합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봤더니 청년 집단의 경우에 직업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신 20대에 대한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높거나 또는 20대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일수록 연령 통합 인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대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는 자신의 집단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일수록 연령통합 인식이 높게 나타나서, 이걸 보면 그 상대 집단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상대 집단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좋으면 우리 사회의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연구는 노인 인권을 세대별로 어떻게 그 차이가 나타나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노인 인권 종합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이제 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비교해서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봤는데요. 저희가 그 4개, 5개 영역을 중심으로 봤는데, 일단 건강 돌봄 영역에서는 젊은 세대가 노인층보다, 이게 실제로 노인 인권에 대한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권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노인분들은 자신의 어떤 건강 돌봄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였고요. 의식주나 기본생활 영역에서도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잘 유지되고 있다, 신체 건강이라든가 정신 건강 지원도 잘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청장년층은 문제가 있다라고 오히려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용 노동 영역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결과는 사실은 청장년층이 인권 인식이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장년층이 노인들의 상황을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또는 열악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사회 참여와 통합의 영역에서는 앞의 영역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청장년층이나 노인 모든 세대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 확대에 있어서 청년 부담이 증가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과 청년 모두 좀 공감하는, 격차가 좀 줄어드는, 다른 것보다는 격차가 좀 줄어드는 작은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서도 이런 차이가, 이제 노인 인권에 있어서 이런 세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데, 뭐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인권 패러다임을 전환을 한다든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을 한다든가, 또는 청장년층에서부터 또는 아예 아동 청소년층부터 인권 교육을 활성화한다든가, 그다음에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개선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연구의 결과로 이제 나타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 혐오 실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노인 혐오 차별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노인 혐오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라는 정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하고 그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혐오를 정서적이거나 인식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아가서 유형을 차별적인 괴롭힘이나 차별 표시, 공개적인 멸시나 모욕, 위협, 그리고 그 증오 선동까지 이제 구분해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확장된 의미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연구에서 노인 혐오 표현을 노인을 특정해서 노인 집단에 대해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배척하거나 낙인을 찍거나,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들을 이제 그 노인 혐오 표현이라고 했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경험되고 있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2가지로 수행이 됐는데요. 인터넷 댓글 분석이 이제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 분석은 네이버에 게시된 온라인 텍스트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활용을 했고요. 인터넷 서베이는 노인 혐오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좀 높은 집단, 그래서 19세에서 59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인터넷 댓글 분석의 결과는 2747건의 댓글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노인 관련된 지칭어에서 뭐 노인네, 틀딱, 혼대, 할배, 할매, 개돼지, 늙은이 이런 용어들이 노인 혐오 표현으로 이제 상위 빈도수에 랭킹이 됐고요. 이런 노인 관련 지칭어와 자주 연결되는 표현은 뭐 힘든, 무식한, 나쁜,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그 용어들이 이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인과 함께 문제라든가 정신, 세금, 인간 등의 단어가 상위 빈도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빈도 분석 이외에 저희가 그 노인 관련 지칭어 중 상위 7개의 키워드와 연결만 분석 또는 감성 분석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용어와 활용되는 그 같이 게시됐던 단어들이 어떤 감성들을 나타내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 분석을 해봤더니 청년 세대들에게 노인이 이제 짐이 되는 무능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노인들, 뭐 이런 감성들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사회에 분명히 노인에 대한 혐오 또는 차별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노인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비난한다든가, 뭐 일자리를 뺏는 무능력한 노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감성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연령주의에 대한 담론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베이 분석에서는 혐오 표현을 들어본 경험은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아무래도 꼰대라는 용어들이 20, 30대 또는 40, 50대 모두 가장 많이 들어본 용어들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그 연금층이라고 하는 단어의 경우에는 20, 30대보다는 40, 50대가 훨씬 더 많은 들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다음 노인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은 아무래도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는 자주 경험하거나 항상 경험한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인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비교했을 때 보면 온라인이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주체에 대한 인식은 온라인의 경우에 20, 30대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장 많은 그 그러니까 그 주체는 청소년들이 노인 혐오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응답이 되어 있고요. 40, 50대의 경우에도 일단 가장 많이 노인 혐오 표현을 사용한 주체는 청소년인데 20, 30대와 다르게 이제 그 두 번째로 그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주체는 직장인이라고 이제 40, 50대는 응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이제 그런 혐오 표현의 경험들을 조금 더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혐오 표현을 접한 경로는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비율은 길거리입니다. 길거리에서 실제로 노인 혐오 표현을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아마 이제 전철의 경우에 전철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20, 30대는 친구 모임이나 학교에서도 그런 그 노인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 혐오 표현의 존재 여부를 좀 보면요, 분명하게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혐오 표현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경험과는 이제 별도로 어쨌든 존재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조금 더 심각하게는 노인 차별로 심화될 수 있다, 또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더 심하게는 노인 혐오 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들도 이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인 혐오 표현이 발생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은 노인 세대와 다른 세대, 그 젊은 세대겠죠. 다른 세대와 갈등 때문에라는 것이 가장 많은 응답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일 그 서울시장 선거도 있는데 노인들의 정치적 성향이 이 노인 혐오 표현의 발생 이유로 또 응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조금 눈여겨볼 것은 그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좀 가짜뉴스, 온라인상의 언론 보도나 가짜뉴스 같은 것으로 그 노인 혐오가 확대 재생산된다, 뭐 이런 논의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혐오 표현을 경험했을 때 든 생각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20, 30대의 경우에는 17.7% 같은 경우는 공감되는 표현이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혐오 표현에 있어서 그 집단 간에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 노인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은 경우에 이제 응답을 한 경우고요. 그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그 다음을 이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극적인 어떤 대응에 있어서는 응답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인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팀에서는 이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노인 이미지나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부모나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라기보다는 어떤 집단의 차원에서 그 노인 혐오 표현이 좀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서 전체 사회 전체적인 사회적 차원의 어떤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까 인권의 그 문제에서도 제기됐었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뭐 미국 노년학회에서 뭐 에이지즘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뭐 온라인 코스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문가들을 좀 교육하는 그런 모듈이 개발되기도 했다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그 노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걸로 인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연령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 노인 인권의 문제 그리고 혐오의 문제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연령 통합의 문제 또는 에이지즘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그 연령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집단 간의 불균형의 문제를 우리가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17년도에 OECD 국가들이 모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불평등한 상황, 불균등한 상황을 어떻게 좀 방지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고민의 결과 생애 단계를 거쳐서 사실은 노년기 어떤 불평등한 문제는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 단계를 거쳐서 축적되고 강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애 단계마다 정책 개입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하나의 영역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소득이나 사회 참여 등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런 그 집단 간의 어떤 불평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렇게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연령 차별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연구한 연구자로서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 집단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그리고 집단 간에 완전히 평등한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노인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가? 노인의 사회 통합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우리 오늘 이제 포럼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 사회 연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각각의 집단의 평등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